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마티네 공연 클래식 품격 콘서트 2021년 12월 올해 마지막 마티네 콘서트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또 날짜가 12월 딱 들어오면서 이렇게 추워지는지 11월까지만 해도 겨울이 좀 빨리 왔나 싶더니 갑자기 또 따뜻해지고 그래서 11월은 아직 가을이라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12월 들어오면서 좀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 아주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추워졌을 때는 이게 공연장에 따뜻한 공연장에 앉아서 음악을 감상하는 것도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상임지휘자 여자경 선생님의 지휘로 멋진 연주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상하게도 작곡가 한 사람을 떠올리라고 얘기하면 많이들 차이콥스키를 얘기하십니다. 추워진 날씨에 자주 듣게 되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물론 러시아라는 나라가, 이 사람이 태어났던 러시아라는 나라가 좀 추운 나라기도 하지만 겨울에 어울리는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의 발레곡 호두까기 인형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말에 전국의 거의 모든 발레단들이 이 공연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연말엔 차이콥스키의 발레를 참 많이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사람의 일생을 간단히 또 소개를 해드리고 아주 멋진 또 굵직굵직한 곡들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1840년생입니다. 1840년. 모차르트가 이미 1791년에 사망했고요. 그리고 1813년에는 세계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 두 명이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베르디와 바그너가 1813년에 태어나서 많이 활동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1827년에는 베토벤이 사망하고요. 그리고 1840년에 차이콥스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41년에는 체코에서 드보르작이라는 작곡가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광산 감독관의 아들로 태어나서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나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아버지가 음악가가 되는 것을 처음에는 좀 반대를 하셨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법을 공부를 하고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음악원에 간 게 아니라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도 법무부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본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음악을 하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배우고 음악에 관심이 있었지만 아버지 때문이라도 이쪽으로 갈 생각은 크게 하지는 않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동네를 찾아왔던 유명한 음악 강사의 강의를 듣고 내가 갈 길은 음악이다라는 걸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음악 강사는 당대 최고의 러시아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안톤 루빈슈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음악 강의를 수강을 하고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저도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분이 나중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음악원의 원장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가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요. 또 그분의 동생 니콜라이 루빈슈타인을 따라가서 나중에는 모스크바에 가서 교수 생활도 잠깐 하기도 합니다. 워낙 유명한 작곡가죠. 3대 발레 작곡가고 차이콥스키 3대 발레라고도 하지만 세계 3대 발레라고 얘기도 하죠.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 같은 음악을 작곡했고 또 우리에게는 6개의 교향곡, 마지막 비창교향곡을 포함한 그런 걸작들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이 사람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만드는 곡마다, 발표하는 곡마다 처음에는 항상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음악회가 실패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처참한 결과를 많이 가져왔는데요. 오늘 첫 곡으로 연주할 곡도 그런 곡이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유명한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앞에서 바이올린이 연주하고 뒤에서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 협주곡. 이런 협주곡들이 바이올린에서는 한 곡을 썼기 때문에 1번, 2번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작품 번호 35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피아노 협주곡은 3개가 있고요. 바이올린 협주곡은 딱 1개입니다. 낭만파에서 바이올린 협주곡을 썼던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1개씩 썼던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걸작들을 모아서 또 3개, 4대 바이올린 협주곡 이렇게도 부르는 사람을 봤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이렇게 4개를 묶어서 4대 바이올린 협주곡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굳이 또 그렇게 정의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웃 나라에서, 우리의 바로 옆 나라에서 그런 정리를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하기에도 충분한, 정말 걸작 중에 걸작인데 처참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발표하기 전부터 이 곡을 헌정하려고 했던, 헌정받기로 되어 있던 레오폴드 아우어라고 하는 당대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는 악보를 본 다음에 이 곡은 연주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악이 어려우면 보통 아무리 어려워도 연습을 해서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연주자들인데, 어려워서 연주 못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 연주를, 저도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이기 때문에 연주를 해보니까 왜 그랬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음악이 연습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연습을 하면 다 되는 거죠. 하지만 연습하기부터 어려운 곡을 우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올라가는 스케일 같은 뭐 이런 좀 익숙한 구절들이 나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왔던 방식으로 연주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스케일은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중간에 괜히 이상한 플랫이 붙던가 갑자기 더블샵이 나오던가 해서 우리가 연습했던 체계로 잘 되지 않아요. 이런 스케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이콥스키 음악은 따로 연습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어렸을 때 이 곡의 솔로 파트를 연습했을 땐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오케스트라에 앉아서 오케스트라 파트를 연습했는데도 이것조차 어렵습니다. 공감들 하시죠? 네. 원래 협주곡은 이렇게 어려운 곡은 흔치 않아요. 오케스트라 파트 유난히 어렵게 썼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만, 많은 리허설을 가져야만 성공적인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협주곡을 오늘 첫 곡으로 아침부터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연주해 주실 분은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 님이십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와 예언학교를 졸업하셨고요. 클리블랜드 음악대학의 학사, 석사를 졸업하시고 2014년에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콩쿨 등 아주 유명한 국제 콩쿨들의 석권을 하시면서 지금 세계적인 연주자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 곡은 모두 3개의 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 초반에 바이올린 솔로가 잠깐 등장을 하고 이제 메인 멜로디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협주곡에서 항상 등장하는 1악장에 나오는 그 바이올린 솔로를 과시하는 카덴자는 중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정확히 한 가운데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가 따로 연주하는,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한테는 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튜티의 멜로디가 굉장히 멋진 러시아적 멜로디로 이 멜로디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2악장 아주 구슬픈 깐조네타라는 악장이 있고요. 그리고 3악장은 매우 화려하고 빠른 곡으로 첸 카이거 감독의 영화 투게더에서도 이 음악이 연주됐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휘자 여자경 선생님과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 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엄청난 연주였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 선생님 그리고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했습니다. 매번 이 마티네 공연에 올 때마다 저도 참 이 무대 뒤에서 이걸 듣고 있는데 참 아쉬워요. 앞에서 객석에서 앉아서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한데요. 오늘도 유난한 것 같습니다. 조진주 선생님의 엄청난 연주였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감상하셨는데요. 정말 대단한 곡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잘 인정받지 못했었고 그리고 참 연주자들이 혹평을 많이 했었습니다. 평가도 그렇게 좋진 않았었는데 나중에 브로드스키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곡을 좋아해서 계속해서 연주를 했고 결국에는 그분한테 이 곡이 헌정이 됐습니다. 차이콥스키의 실패 역사를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피아노 협주곡 1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너무나도 유명한 협주곡이지만 그 당시에는 역시 이 곡을 헌정받으려고 했던 니콜라이 루빈슈타인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연주 불가능하다,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음도 고치지 않고 출판하겠다라는 그런 고집을 피워서 역시 지금 차이콥스키의 최고 명곡으로 또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 두 번째 마지막 곡 발레 음악을 연주를 하겠습니다. 차이콥스키는 모두 3개의 발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콥스키 3대 발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 물론 발레 음악이 2개가 더 있긴 합니다. 신데렐라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백설공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데렐라는 미완성으로 끝이 났고 그리고 백설공주는 발레곡이라고 하기에는 좀 장르가 좀 애매한 면이 있어서 어쨌든 지금은 완성작 발레로 보는 것이 이 3개의 발레인데요. 처음에 백조의 호수는 젊을 때 작곡을 시작을 해서 나중에 37살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2개의 발레는 좀 비슷한 시기에 중년이 좀 지나서 49살 그리고 오늘 감상하실 호두까기 인형은 50세에 작곡을 시작해서 52세에 발표가 됐습니다. 첫 번째 발레 백조의 호수는 볼쇼이 극장, 모스크바에 있는 극장이죠. 이 볼쇼이 극장에서 의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 음악은 차이콥스키가 첫 번째 국제적인 음악가라고 얘기할 만큼 그 전까지는 많이 발전되지 못했었습니다. 오페라는 무조건 이탈리아였고요. 그리고 발레는 프랑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볼쇼이 극장에서 이제 러시아의 음악도 좀 나와야 된다라는 취지로 차이콥스키에게 부탁을 했고 결국은 이 백조의 호수가 무대 위에 올라서 그 공연도 실패했었습니다. 나중에 차이콥스키 죽고 나서 유명해진 작품이 바로 백조의 호수였고요. 그리고 이제 호두까기 인형 그리고 그 전에 잠자는 숲속의 미녀 같은 경우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 극장 이 마린스키 극장에서 의뢰를 해서 만든 2개의 발레였습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동화들이 섞여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미완성으로 등장했던 신데렐라나 백설공주의 이야기도 잠깐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작곡된 이 호두까기 인형, 배경이 크리스마스였던 이 작품 역시 실패했었습니다. 역시 실패했는데 처음에 캐스팅이 안 좋아서 실패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연말에 단골 발레로 자리 잡아서 전 세계에서 12월에 많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작가이자 작곡가였던 E.T.A. 호프만의 호두까기 인형과 생지의 왕이 원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동화적인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클라라라는 여자아이가 선물을 받게 되고 그 선물 받은 인형들 중에 호두까기 인형이 있었습니다. 병사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 병사가 결국엔 밤에 일어나서 쳐들어오는 생쥐 부대, 생쥐의 왕이 이끄는 악마들과 싸우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전반부에 이미 끝이 나고요. 후반부에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데려간 곳이 과자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자의 나라에서 축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춤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던 이 발레의 유명한 곡들을 모아서 나중에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수 있는 모음곡으로 다시 탄생을 했습니다.
이 모음곡에는 원래는 8개의 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6개의 곡을 감상하실 거고요. 첫 번째, 미니어처 오버추어라고 하는 작은 서곡. 원래 이 발레의 맨 처음에 나오는 음악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행진곡이 그 뒤를 따르는데요.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서 아이들이 춤을 추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들으실 음악은 가장 유명하다고도 할 수 있는 사탕요정의 춤인데요. 그 당시에 차이콥스키가 이 곡을 작곡하고 있을 때 외국에서 들어온 굉장히 신기한 악기를 하나 소개를 받게 됩니다. 음색을 들으면 분명히 실로폰 소리인데 생긴 건 건반 악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마림바나 실로폰이 이걸 연주할 수 있었지만 건반 악기로 연주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한 음을 낼 수 있는, 복잡한 화음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악기였고요. 오늘은 첼레스타가 아니라 이 첼레스타 소리를 내는 전자악기로 연주를 할 텐데요. 그 당시에 또 이 악기가 러시아에서는 워낙 신기한 악기였기 때문에 차이콥스키가 굉장히 탐을 냈습니다. 이번 발레에 내가 이 악기를 꼭 써야겠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경쟁을 하고 있는 다른 작곡가들, 러시아 오인조나 글라즈노프 같은 다른 러시아 작곡가들에게 이러한 악기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답니다. 이렇게 속을 좁게 먹으니까 실패하지요. 굉장히 아름답고 묘한 음악인데요. 그래서인지 공포 영화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영화 예고편 같은 데서도 많이 쓰이고 게임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곡을 들으면서 첼레스타 소리에 감동을 하다가 중간에 잠깐 나오는 비올라의 아주 재미있는 부분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감상하실 러시아의 춤. 러시아 농민들이 추는 트랩팍이라고 하는 춤입니다. 굉장히 빠르고 화려한 춤인데요. 러시아 남자들이 추는 춤은 사실 일반 사람들은 좀 따라하기 힘들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도 힘든데 그러면서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하는 그런 춤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갈대피리의 춤. 과자로 만든 목동이 플룻으로 연주하는 그런 춤곡이고요. 이 곡도 매우 유명합니다. 마지막, 꽃의 왈츠. 사탕 요정이 거느리고 있는 꽃들입니다. 그 꽃들이 단체로 나와서 춤을 추는 굉장히 화려하고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주 현란한 하프 전주가 있고, 그리고 그 하프 소리가 끝나면 이제 호른들이 매우 아름다운 왈츠를 연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6곡을 감상하실 거고요. 12월 오늘 마티네 공연 마지막 공연입니다. 내년에도 이 마티네 콘서트는 계속해서 이어갈 거고요. 1월에는 쉬었다가 2월 3일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와주시고요. 그때는 마스크를 안 쓰고 관람을 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 이상한 변이들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또 공연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12월 29일에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또 송년 콘서트를 하는데요. 우리에게 참 유명한 음악이지만 평소에 듣기 힘든 음악이죠.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풍성한 연말이 되실 걸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저는 오늘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휘자 여장 선생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셔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써 저희 2021년도의 마지막 마티네 콘서트 클래식 품격을 마쳤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좀 매우 좋지 않아서 앉아서 연주를 하게 돼서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약속한 연주를 하고 싶어서 제가 그냥 무대에 서기로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12월이 되었는데요. 해가 열말이 되면은 아마도 코로나가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더 이제 확진자 수가 점점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또 다행히 콘서트 무대는 계속 열리고 있어서 또 감사하는 마음도 없지 않은데 여러분 계속 저희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정기 연주회 그리고 또 마티네 콘서트 계속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2월부터 또 11번의 마티네 콘서트와 6번의 정기 연주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또 응원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월이 이제 되어서요. 코로나로 여러 힘든 마음들 있지만 또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발걸음 가볍게 돌아가시라고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